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탑뉴스는 단연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의 소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론 선거법 위반은 기소가 되었지만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위 인사들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또 기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본인이 이제 정작 소환 받기는 이제 처음이라서 이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이제 김만배의 자해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연고로 해서 연기되는 바람에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성남 FC 관련해서 이 김만배와 관련이 없는 사건 이렇게 한번 조사를 소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가장 좀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입증하기가 쉬운 게 성남 FC 후원금 사건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법조 주변에서 한동안 뜸했었죠. 두산건설 네이버 압수수색 한다고 하더니만 그 뒤로 이제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하고 뜸했었는데 이제 틈을 노려가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틈을 이용해서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더불어당 대표를 소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거법 위반은 차치하고서라도 측근에 대해서 정진상이 김용 정도는 되어야 측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측근 2명이 구속이 되었고 정진상은 구속 적부심까지 청구를 했는데 탈삭 기각이 되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구속된 정진상과 김용이라는 사람들이 그 범죄 사실을 이제 부인하고는 있죠.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을 전제로 해서 이제 성립이 되는 그러한 범죄인데 본인이 이제 모르쇠로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만약에 두 사람이 죄가 인정이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국회의원 당대표 이제 방탄 조끼를 입고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당을 이끌어오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죠. 참 그러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만두는 게 맞지만 이 좌파와 우파 패거리로 나누어진 그리고 지역 구도로 또 나뉘어진 이런 상태에서 내 쪽은 이제 하자가 있어도 내치지 않고 지지한다 이런 당 파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히죠. 검찰이 안동을 방문 중인 이 대표는 현장 연설에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다. 대장동 갖고 탈탈 털어내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사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 10수년 동안 탈탈 털려봤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 만들어 내려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 FC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랑 마찬가지죠. 증거가 나오고 의문점이 있으면 수사를 더욱더 밀어붙여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경찰이고 또 검찰이죠. 그 검찰에서 이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를 더 이상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직을 던졌죠. 그래서 언론에 한 번 더 부각이 된 그런 상태인데 과거 정권의 검찰 중에 정치 편향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하지 않고 정치 편향적으로 수사했던 그러한 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유배를 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한 검사들이 무혐의 결정 났던 FC 사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하니까 참 웃긴다. 말도 안 되는 경찰의 결정을 가지고 인용을 한다는 게 참 웃기는 얘기다. 옛날 결정이 문제가 있어서 새로 들여다보는 것이고 옛날 결정이 믿기 어렵고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들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는데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기왕에 대통령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고 이렇게 뭔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현 대통령이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죠. 나의 행동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아주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단순히 뭐 이재명이 겁이 나서 한다 이런 건 아니죠. 종전 부실 수사를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니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이 정적이라느니 무슨 이재명이 무서워서 못한다느니 이런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저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원래가. 과거 정권 이제 이낙연하고의 어떤 당내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과거 저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기왕의 증거가 드러나고 하는 것을 뭉개지 않고 제대로 증거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 수사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는 것인데 일부러 봐주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고소 고발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주기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증거가 가리키는 바대로 수사를 하는 건데 이재명을 죽이려고 수사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의 이 무능함의 결과는 야소여대의 측면에 기인한 바가 있고 의회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들어가서 방탄조끼를 입어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협조를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간의 취임 이후의 일정들은 과거 정부가 사놓은 똥을 치우는 그러한 것이 주된 일이죠.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으로 똥을 싸둔 것을 최근에 이제 치운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절에 과거에서 수요 억제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너무나 행패에 가까운 이제 규제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 정부에서 싸질러 놓았던
부동산 정책에 똥 사놨던 것을 이제 치우겠다 이런다고 이제 힘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질질 끌려다녔던 민노총이라든가 무슨 뭐 전장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법치주의에 따라 대응을 한다고 이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무능함이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여기도 밥 먹고 저기도 밥 먹고 허허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에 충성하면 그 사람들하고 안면 붉힐 일도 없고 유배갈 일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직무정지당할 일도 없는 것이죠. 사람에 충성을 했다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배도 가고 직무정지도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에 충성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 타입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문화를 바로 잡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능하다 이러한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불공정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불공정 인사에서 이제 검찰 쪽에 아는 인사들이 검사가 많아서 검찰 쪽에 인사들이 많이 기용이 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과거 정부와 비교해 문 정부와 비교해서 더 그렇냐 그렇게 또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 정부에서 온갖 이제 386, 586 출신들이 청와대에 대거 기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위 혁명의 이제 이후라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정권을 이제 탈취한 이후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었던 거죠. 이제 혁명 직후라서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과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여기 문정부보다 뭐 더 불공정한 인사를 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진실이 뭔가요? 진실. 그 진실이라는 건 이 우파에서 알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의 진실이 뭔가요? 왜 몇 명이 자살을 합니까? 뭔가 진실을 밝히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이익이나 고통이 있어서 자살한 게 아니겠습니까? 밝히지 못한 진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는 없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자결을 한 건 아니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자결을 했나요? 무엇이 밝히지 못한 진실은 어떤 진실일까요?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이것은 우파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이제 오히려 사건의 핵심에 있는 어떤 결제 라인에 있고 모든 것에 오른팔 왼팔 이런 척근의 결제 라인에 있는 총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라인에 있는 본인이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라고 하니 참 적반하장적인 태도다. 그 진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본인이 그 진실을 한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데 네가 현 정권에서 검찰에서 숨기려고 한다. 그 진실은 이러하다고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사퇴하는 것이 정도의 길인데 사퇴할 수가 없다. 기호지시라는 거죠. 너무나 혐의가 많이 되어서 너무나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점이 많아서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고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렇게 됩니다. 좌파 우파의 어떤 이렇게 편가르기 속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파국적인 종말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중간 사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한국 정치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귀 영화와 권세는 부질이 없는 것이고 그거 집착할 일이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간다. 나의 야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